네,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진도 챕터 4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론편 35페이지, 신원 자료에서 기본서 35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자료 내 관계 분석이라는 제목 갖고 있죠. 그 중에서 단일 자료에 대한 이야기부터 볼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유튜브에서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자, 좋아요도 같이요. 자, 일단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횡단면, 시계열 개념 정리부터 하고 싶다. 자, 횡단면이라는 거는 동일 시점에 여러 개체를 측정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시점이 하나만 나옵니다. 시점이 하나가 나오고 대상, 여기 개체라고 할 수 있죠. 대상이 여러 개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횡단면 자료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출제 요소를 보시면 뭐 최대값, 최소값, 대소 비교, 순서 비교, 뭐 비중 계산, 변수간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 포인트로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계열 자료라는 거는 자, 한 개체를 여러 시점에 따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시계열 자료다. 자, 그래서 일단 측정 시간 단위를 년 단위를 갈 수도 있고요. 반기, 상반기, 하반기, 1년을 두 개로 쪼개는 거죠. 그다음 상반기는 1분기, 2분기, 하반기는 3분기, 4분기 각각 3개월씩 들어가죠. 그래서 요 개념은 잡아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출제 요소는 일단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묻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성, 그 다음에 증가면 지속적인 거냐, 전반적인 거냐 묻고요. 지속적인가라는 거는 이제 예외가 없이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전반적 증가라는 거는 그 증가 추세나 경향과 같은 말이죠. 뭐 중간에 한두 번 꺾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추세가 쭉 올라가면 전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시점 간의 변화폭, 변화율 계산. 요거는 실력 점검 테스트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쌀 생산, 순수출, 소비 자료라는 거고요. 자, 연도가 요러 개가 나와요. 시간이 여러 개야. 시간 여러 개고 등장하는 변수들 여러 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시계열 자료라고 한다. 자, 그 다음 통합 자료라는 거는요. 횡단면과 시계열의 결합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게 통합 자료인지 시계열 자료인지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간이 여러 개인 거니까 묶어서 시계열 통합 자료는 묶어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표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연도가 여러 개 있고요. 측정 대상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구조를 통합 자료로 한다. 근데 이런 자료가 출제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각 시점에서 개체별 크기 및 비중 비교도 물어보고요. 각 개체의 연도별 증감 추세나 증감률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표가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시계열 자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거 보겠습니다. 자, 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불연속 시계열 자료라는 게 있어요. 불연속에다가 밑줄, 불연속, 연속적이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조사 시점이 연속적이지 않거나 일부 시점이 생략된 거, 누락된 것들. 그럼 조사 연도마다 증가, 매년 증가. 이게 출제 요소인데요. 조사 연도마다 증가라고 했을 때는 뭐 표에 없는 연도는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냥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매년 증가 그랬으면은 그 표에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즉 X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연도가 중간에 보니까 뭐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뭐 비어 있죠. 연도들이 비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거 뭐 매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딱 걸렸네. 매년 증가. 이거 뭐 보자마자 X다. 처리가 되죠. 자, 그 다음 구체적인 데이터는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계열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연도가 혹시 비어 있나, 빠져 있나 꼭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도가 빠져 있는 연도들이 있어요.
빠져있는 연도들. 여기서도 빠져있는 연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매년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겠죠. 15, 20년 동안 요 사이인데 그 중간에 빠져있는 연도들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계열 자료 중에서 역순 시계열 자료, 역순. 예,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역순 시계열 자료. 자, 표가 보통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가거나 아래쪽으로 흘러가는데 역순이니까 반대예요. 예, 왼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 이런 거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그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60세 이상 취업 유경험 실업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럼 연도의 구조를 안 보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으로 보면 매년 감소 맞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도의 순서를 잘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네. 왼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읽어야 되겠죠. 즉 매년 증가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절대적 자료, 상대적 자료.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엄청 많이 나올 건데요. 절대적 자료는 뭐 absolute data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양 자체를 나타내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몸무게가 얼마냐, 뭐 키가 얼마냐, 뭐 돈이 얼마냐. 이건 그 숫자 자체가 어떤 양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 상대적 자료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고요. 그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비율이죠. 비율. 그래서 뭐 5%다. 10%다. 그럼 5%보다 10%가 항상 많은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1,000원에 5%하고 2,000원에 10%. 뭐 이런 경우는 2,000원에 10%는 당연히 큰데 2,000원에 5%하고 1,000원에 10%라면 그럼 같은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준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비율 자료 나왔다 그러면 기준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각의 그 상대적 자료들 개념들이 쭉 나오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각각 개별 챕터들로 다 배울 것들이니까요. 일단 여기서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 쭉 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비율 자료, 그다음 증가율, 지수 등등등 나와 있어요. 쭉 훑어주시고 저는 OX 퀴즈 확인하고 갑시다. 자, 연령 집단별 인구 구성비 변화 해가지고요. 연령 집단 이 세 가지 연령 있죠. 뭐 여러분 다 이제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요. 15세 미만, 즉 14세까지, 14세 이하까지 뭐 같은 말이에요. 14세 이하, 15세 미만 같은 건데 요거를 우리가 유소년이라고 합니다. 유소년. 그 다음에 15에서 65세 미만, 즉 15에서 64세까지 거기를 청장년이라고 그래요. 청장년. 그 다음에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눠요. 자, 그러면 이 자료에서 세로 방향으로 지금 100%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로 방향으로는 실제 인구하고 비례하죠. 그런데 가로 방향으로는 어때요? 가로 방향으로는 이 연도별로 100이 같은 인구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는 직접적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인원수에 대한 직접적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로 방향으로는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는 순간 65세 이상 인구, 즉 노년 인구가 2005년이 85년에 2배 이상이다. 요거는 이제 함정이죠. 이 숫자를 보면 여기 4.3이 있고 9.3이 있으니까 2배 이상. 요것만 보면 2배 이상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전제가 돼야 될 게 뭐죠? 요때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같다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전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2005년의 인구가 85년 인구보다 훨씬 작은 상태라면은 이 말이 틀린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숫자를 보지 마세요. 그냥 가로 방향으로는 알 수가 없어. 시간이 다르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로 갑니다. 자, 지수라는 게 나왔어요. 지수 2005년을 100으로 놨다. 뭐 지수라는 말만 나오면 굉장히 쫄리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 시점 또는 특정 대상을 100으로 놓고 만든 상대적인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005년을 다 100으로 놓네. 그러니까 여기 표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2005년을 여기에다가 한 줄 더 넣는다면 2005년 각각 다 100이었다는 이야기예요. 100. 이제 이쪽 오른쪽에는 쓰기 귀찮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채워 넣으시고요. 자, 그래서 저 100들이 정말 같은 100인가요? 실제 금액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이 실제 같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자료에서는 이 방향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돼요. 즉, 가로 방향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고, 세로 방향으로는 비교할 수가 있죠. 세로 방향으로는 비교할 수가 있어요. 즉, 특정한 항목 내에서는 연도 간에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단독의 경우 2005년이 100인데 2010년이 99.8이니까 가격이 내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쭉쭉쭉쭉 가격이 내려가는구나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2015년에 상승했고요. 그 전까지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비싸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단독 연료에 각각의 2005년 값을 100으로 도는데 이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은 이제 치환하는 거야. 이거를 모르니까 A라고 두고 이거를 모르니까 B라고 두면 이거는 자 100을 A로 뒀으니까 85.6은 0.856 A가 되겠죠. 그럼 얘는 0.882 B가 되겠죠. 그럼 어느 게 큰 수예요? 실제 값은 모르죠. A, B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런 논리니까 퀴즈는 어떤 특정 연도에서 아파트 연립 단독의 그 가격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X다. 잡아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병렬형 자료, 다단계형 자료 요거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간 관계 분석에서 이제 복수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료가 2개 이상 나올 때, 자, 2개 이상 나올 때는 자료 간 관계 종류 요거 좀 별표해 주시고, 자, 직접 관계냐 간접 관계냐부터 구별하시고요. 또는 관계가 아예 없는가. 그 다음 직접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대등 관계, 상하 관계예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출제를 가장 많이 하니까 저 별표해 두시고요. 자, 동일 관계라는 건 같은 자료인데 표현만 다른 거야. 뭐 그래프로 그린 거를 표로 뭐 제시했다든지 또는 실제 값을 비율로 전환해서 보였다든지 뭐 동일한 내용을 그려주는 것들. 그 다음에 세분 관계는요, 전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아까 유소년, 청장년, 노년, 인구 그 세 파트로 나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 그 다음 대등 관계는 동일 대상의 다른 분류다. 동일 대상인데 다른 분류를 한 거예요. 즉, 뭐 A 대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전공별로 분류를 한 자료가 있고 성별로 분류를 한 자료가 있고 학년별로 분류한 자료가 있다. 그런 거는 똑같은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각각 분류한 거니까 그런 거를 대등 관계라고 합니다. 한편 상하 관계는요. 상위 하위 분류 관계예요. 즉 뭐 A 대학의 학생이 있는데 일단 남자 여자로 분류를 해보고 남자 안에서 인문자연, 여자 안에서 인문자연 분류했다면 이거는 상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대학 전체 학생 중에 남학생이 60%고 여학생이 40%다. 근데 남학생 안에서 인문계가 50%, 자연계가 50%다. 뭐 여자 안에서는 인문계가 20%, 자연계가 80%다. 뭐 이런 식의 구조를 줬을 때는 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대학 학생 중에서 남자 인문계 학생은 몇 %인가? 그럼 비율의 구조가 상하관계니까 60%에 50%, 즉 30%가 나오겠죠. 저걸 곱하면 따라서 A 대학 전체에서 남자 인문계는 30%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대등관계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제 A 대학에 학생이 있는데 일단 남녀로 구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자연계로 구별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남자가 예를 들어서 50%, 여자가 50%고 인문계가 70%, 자연계가 30%다라고 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남자 인문계는 몇 %입니까? A 대학 전체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까처럼 이 50%, 70% 해서 35%입니다 라고 하면은 될까요? 땡! 안 되죠. 이거는
곱셈으로 가는 거는 상하관계일 때 곱셈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대등관계일 때는 이 두 개를 연결했을 때는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고 범위만 알 수 있어요. 범위.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다. 그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러면 50이라는 애가 있고 70이라는 애가 있는데 완전히 분리될 수 있어요?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면 50, 70 더해서 120이 돼버리잖아요. 분리가 안 돼.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최소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겹치는 부분은 20이 되겠죠. 20. 그래서 50, 20, 50, 70, 120에 20 빼서 100이 되는. 그래서 토탈 100은 만들고 가야 되니까 결국 이 최소한 겹치는 부분은 두 개를 더해가지고 100을 빼주면 됩니다. 비율 자료니까. 그래서 전체 인원수를 빼주시면 돼요. 사람 수라면, 사람 수에 대한 정보라면.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전체를 빼준다. 자, 그렇게 해서 최소 값은 잡아내서 최소 20은 겹쳐 있어요. 그럼 최대한 겹치는 거는요. 뭐 큰 거 안에 작은 게 완전히 쏙 들어간 경우겠죠. 이렇게 50이. 그래서 최대로 교집합을 찾으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20부터 50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20부터 50 사이에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출제는 요 최소값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상하관계가 나올 때는 최소 교집합 묻는다. 이거는 이따가 이제 퀴즈로 또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들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전 팁에서 꼭 체크할 거. 요거죠. 자, 2개 이상 자료가 나올 때는 관계를 꼭 확인하시고, 자,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꼭 구별하시고요. 특히 이제 제목이 다르다. 그러면 꼭 다른 부분에 좀 동그라미나 밑줄 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해당 자료를 빨리빨리 가서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서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나와 있네요. 네. 제목에서 차이가 나는 단어나 부분을 동그라미 같은 걸로 표시를 해라. 그 다음 제목을 보면서 이들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해라.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퀴즈를 가보겠습니다. 이제 동일